피터 캐리 켈리 갱의 진실한 역사. 피터 캐리는 1943년에 태어난 호주 문학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 중 한 명으로 부커상을 2차례 수상한 유일한 작가입니다. 1988년 오스카와 루신다로 첫 번째 부커상을, 2001년 켈리 갱의 진실한 역사로 두 번째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멜버른에서 태어난 캐리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다가 30대 중반에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호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들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켈리 갱의 진실한 역사는 19세기 호주의 전설적인 무법자 네드 켈리의 삶을 재구성한 허구적 자서전입니다. 캐리는 실존 인물인 네드 켈리의 관점에서 당시 호주 사회의 계급 갈등과 식민지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작품은 네드 켈리가 자신의 딸에게 남긴다는 설정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세기 호주 영어의 문체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독특한 문체가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서 호주의 국가적 정체성과 영웅 신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며 억압받는 자들의 저항 정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합니다. 제1부 어린 시절과 가난 1854년에서 1865년 네드 켈리는 빅토리아주 북동부의 가난한 아일랜드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켈리는 전과자였고 어머니 앨런은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끊임없는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드의 어린 시절은 경찰의 감시와 괴롭힘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한 당시 호주 사회에서 켈리 가족은 끊임없이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네드가 11살 되던 해 가족은 에번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이곳에서 네드는 처음으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직접 경험합니다. 홀 중사라는 경찰관이 켈리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작은 일로도 트집을 잡아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 합니다. 네드는 이때부터 경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존 켈리가 죽은 후 네드는 가장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기 네드는 해리 파워라는 무법자를 만나게 됩니다. 파워는 네드에게 말타기와 총쏘기를 가르치며 동시에 반영국적 정서와 저항 정신을 심어줍니다. 파워는 네드에게 영국인들이 우리 땅을 빼앗았고 우리는 그들의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2부 청년기와 첫 번째 갈등 1865년에서 1878년 네드가 10대가 되면서 켈리 가족에 대한 경찰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집니다. 네드는 여러 차례 사소한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경험들은 그에게 법과 질서에 대한 회의를 심어줍니다. 감옥에서 네드는 다양한 죄수들을 만나며 사회의 부조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출감 후 네드는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농장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의 재혼을 도우며 평범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켈리 가족을 감시하며 기회만 있으면 트집을 잡습니다. 네드의 동생 댄도 점차 경찰과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1878년 네드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렉스 피츠패트릭이라는 경찰관이 켈리 가족의 집에서 네드의 여동생 케이트를 희롱하려 합니다. 네드가 이를 막으려 하자 피츠패트릭은 네드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거짓 신고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네드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어머니 앨런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감옥에 갇힙니다. 제3부 무법자가 되다 1878년에서 1879년 어머니의 부당한 구속에 분노한 네드는 동생 댄 그리고 친구들인 스티브 하트 조번과 함께 산속으로 도피합니다. 이들 4명이 바로 훗날 켈리 갱으로 불리게 될 무법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면서 이들은 본격적인 무법자가 됩니다. 산속에서 숨어 지내던 중 3명의 경찰관이 켈리 갱을 추적해옵니다. 롱간에서 벌어진 총격전에서 3 경찰관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켈리 갱은 완전히 무법자가 되며 정부는 이들을 죽이든 사로잡든 상관없다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켈리 갱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간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네드는 자신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부당한 사회에 맞서는 저항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은행을 털면서도 서민들의 빚 문서를 태우고 부자들에게서만 돈을 빼앗는 등 일종의 의적 행위를 합니다. 제4부 은행 강도와 명성 1879년에서 1880년 켈리 갱은 1878년 12월 유로아 은행을 1879년 2월에는 제롱롱 은행을 연달아 털어 큰 화제가 됩니다.
이들의 은행 강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드는 은행에서 고객들을 인질로 잡으면서도 정중하게 대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유로아에서 켈리 갱은 경찰서를 점령하고 전화선을 끊은 뒤 은행을 털고 22명의 인질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질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자신들의 사연을 들려줍니다. 인질 중 한 명이었던 학교 교사는 나중에 네드 켈리는 신사였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제롱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켈리 갱은 은행을 털면서도 서민들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다. 네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쓴 저항 선언문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며 자신들의 행동이 영국 식민 정부에 맞선 정당한 투쟁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켈리 갱은 호주 전역에서 유명해집니다. 신문들은 연일 그들의 행적을 보도하고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부는 이들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지만 켈리 갱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해서 추적을 피합니다. 제5부 암호화 최후의 계획 1880년 1880년 네드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철로를 파괴해서 경찰이 탄 기차를 탈선시킨 후 이를 기회로 빅토리아주를 장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켈리 갱은 특별한 갑옷을 제작합니다. 농기구 세부치를 녹여 만든 이 갑옷은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었습니다. 이들은 글렌로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최후의 작전을 펼친다. 마을 사람들을 글렌로완 호텔에 모아놓고 인질로 삼은 뒤 철로를 파괴하여 경찰 기차의 탈선을 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6월 28일 글렌로완에서 켈리 갱과 경찰 사이에 최후 전투가 벌어집니다. 경찰은 호텔을 포위하고 총격전이 시작된다. 네드는 자신이 제작한 갑옷을 입고 경찰들에게 맞서지만 갑옷이 다리까지는 보호하지 못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제6부 체포와 재판 1880년 중상을 입은 네드는 결국 체포됩니다. 댄 켈리와 스티브 하트 조버는 모두 호텔에서 죽음을 맞는다. 살아남은 것은 네드뿐이었습니다. 체포된 네드는 멜버른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네드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그는 경찰의 부패와 폭력,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네드의 변론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만 결국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재판 기간 동안 네드에 대한 여론은 분열된다. 상류층과 보수 언론은 그를 위험한 범죄자로 규정하지만 서민층과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긴다. 수만 명이 서명한 사면 탄원서가 제출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7부 감옥에서의 마지막 날들 1880년 사형 선고를 받은 네드는 멜버른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딸에게 남길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이 편지가 바로 이 소설의 형식적 틀을 이루는 것이다. 네드는 편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무법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부당한 세상에 맞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동시에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낸다. 감옥에서 네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간수들 중에는 그를 동정하는 이들도 있고 방문객들 중에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네드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제8부 처형과 유산 1880년 11월 1880년 11월 11일 네드 켈리는 25세의 나이로 처형된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런 삶이었다였다고 전해진다. 처형 직전까지도 그를 구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네드의 죽음은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그를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드 켈리는 점차 호주의 전설적 인물로 자리잡게 된다. 네드가 딸에게 남긴 편지는 그의 유일한 유산이 된다. 이 편지를 통해 네드는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 그는 역사가 승자의 편에서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했다. 에필로그 켈리의 유산. 네드 켈리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그는 호주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저항 정신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피터 켈리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범죄자로 여겨졌던 네드 켈리를 복합적인 인간으로 재조명한다. 네드는 완벽한 영웅도 단순한 악인도 아닌 시대의 모순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 인물로 그려진다. 그의 이야기는 호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보편적 질문을 던진다. 캐리의 켈리 갱의 진실한 역사는 역사와 문학, 신화와 현실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다. 네드 켈리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 19세기 호주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적 관점에서 권력과 저항, 정의와 복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한다. 이 작품은 호주 문학의 걸작이자 인간의 복잡성과 역사의 다층성을 탐구한 현대 문학의 중요한 성취로 평가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